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자빈트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것 같이 구인자에게 면접 상황이나 지원서 작성에서 상대방, 기업체겠죠. 기업체 인사 담당자, 구인자에게 좀 더 인상적인 내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? 그 핵심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면접에서는 뭐 질문에 대한 부분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답변이 될 거고, 지원서에는 나에 대한 정보, 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, 이렇게 나눠질 건데요. 아무리 장점들을 많이 나열하고 열거한다 그래가지고 인사 담당자들 또는 구인자들이 그걸 100%다 수용해 주진 않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해달라 이러죠. 그 배경이 무엇인지, 왜 그런지 그 설명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실까요? BEI라고 하는데요. 지원자의 행동, 그 행동이 나타난, 발현한 사건 중심의 뭐랄까요? 소개? 스토리텔링 기법?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그럼 역량은 뭐냐는 겁니다. 역량을 정의하기를 특정 직무에서 안정적인 성과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원자의 사고 특성과 행동 방식, 즉 행위 특성을 역량이라 이렇게들 정의를 합니다. 그럼 왜 이 역량이 중요하냐? 왜 이 역량이 핵심 키워드가 되냐? 그 전에 어떤 가정이 성립하는 겁니다. 어떤 가정이 있어서 그러냐면, 지원자의 행동 방식과 조직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어떠한 특정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.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 지원자의 행동 방식, 행위 특성 중에서 자신의 조직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죠. 평가하고. 이 방법이 행동사건 면접 이렇게 부릅니다. 근데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? NCS라고요. 뭐 직업훈련에서도 NCS 이론을 적용하고, 공공기관부터 해가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죠. NCS 기반. 그 배경은 뭐 블라인드 채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래서 그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와서 새롭게 개발된 선발 방식이냐, 채용 선발 방식이냐, 그렇지도 않습니다. NCS의 단어적 의미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행동사건 면접, 이 기법을 그대로 체계화 시켜서 사람을 기업에서 선발할 때 적용한 게 그게 간단하게 NCS 기반 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너무 복잡해요. 예. 원래는 이렇게 본인의 행위 특성을 어떻게 잘 전달하도록 뭐 하는 게 핵심인데,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건데 결론은 너무 복잡하게 뭔가 새로운 또, 그래서 그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 NCS 채용 방식에 대해서 또 다른 스펙을 만들게 하는 거다 이렇게 좀 과한 표현도 많이들 나오고 있죠. 어쨌든 간에요. 그래서 이 행동사건 면접은 다른 말로 카 전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그 역량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, 구체적인 방법적인 기법이 해당되는데요. 카에서 C는 챌린지, 도전 상황이란 겁니다. 그 도전 상황에서 액션, 어떤 행동을 취했냐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액션의 결과로는 어떤 결과를 얻었었는지,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지역시장의 경쟁업체가 2개사가 들어온 후로 판매 실적이 떨어졌다는 하나의 도전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여기에서 이 지원자 과거 행동, 액션은 어떤 걸 취했었냐. 체계적인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과 내가 기존 모든 고객들을 직접 방문하고 정기적으로 새 고객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게 이 도전 상황에서 발휘된 액션이 해당되겠죠.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팀과 나는 판매 수익을 53% 상승시켰고 1년 만에 30개 점포 자동 공급 체인에서 순위가 9위에서 1위로
올라섰다라는 게 이 액션에 대한 결과. 그래서 도전, 액션, 결과라는 이 세 가지 단계별로 설명드린 부분들이 따로따로 뭐 이렇게 나눠져서 전달되고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지는 거죠. 하나의 답변. 지원서라고 보자면 한 단락 안에서 이 세 가지 단계가 그대로 스토리텔링 되는, 그게 카 전략입니다. 그래서 카 전략에 따른 액션을 소개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. 화면 한번 보세요. 자, 이 답변은 저는 기계장치를 설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. 물론 지원한 일자리가 기계 설계 쪽이라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죠. 자, 그래서 지원자의 면접 그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기계 설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?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네, 저는 기계장치를 설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 거죠. 맞는 답이죠. 예스가 되니까. 자,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. 저는 회사의 신개발 부품에 대한 시제품을 설계한 경험이 있습니다. 뭐 결론은 똑같이 뭔가 어떤 제품을 설계해 본 경험이 있기는 있는데 첫 번째 대답하고 두 번째 대답은 조금 뭔가 차이가 느껴져요.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실 건데요. 그 다음에 또 세 번째,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또 세 번째 답변도 가능하겠죠. 저는 회사 신개발 부품을 보다 사용 친화적으로 직관적 설계를 하였었습니다. 시제품의 상용화 이후 첫 1, 4분기 주문이 18%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어떠세요, 여러분? 똑같은 질문. 그 질문은 뭐였다고요? 기계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네, 저는 기계장치를 설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과 이 세 번째 비교해 보시면 되죠. 저는 회사 신개발 부품을 보다 사용 친화적으로 직관적 설계를 하였습니다. 시제품 사용화 후 첫 1, 4분기 판매 주문이 18%나 증가하게 됐습니다. 어쩌면요, 첫 번째 이 답변한 지원자가 세 번째 답변한 방식으로 답변을 했더라면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예를 들면, 시제품 상용화 이후 첫 1, 4분기에 25%나 증가했습니다. 이런 표현도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 답변처럼 저는 기계장치를 설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끝을 내버렸어요. 이 차이입니다. 이 차이가 카 전략을 활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라는 겁니다. 이 역량이 사실 팩트라고 하는 사실관계에서의 역량은 이 세 가지 답변 누가 더 뛰어난지는 알 수 없는 거죠. 지금 이 답변상으로는. 그렇지만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효과적인 자기 그 전달의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먼저 여러분들이 보유한 능력과 그 성격 장점을 선정해야 됩니다. 정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. 다 할 수는 없어요. 예. 하나 딱 핵심적인 나의 역량, 장점을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셔야 됩니다.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. 무슨 뜻이 되죠? 언제, 어디서, 무엇을이라는 뜻은 아까 카 전략으로 표현하자면 도전 상황이라는 거죠. 언제, 어디서, 뭘, 어떻게 할 때. 예. 그럴 때, 요 마지막에 어떻게라는 거는 뭐죠? 어떻게라는 건 액션이 되겠죠. 액션. 자, 그때 결과로서 유익한 결과, 뭐 좋지 않은 결과를 소개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. 당연히 좋았던 성과를 냈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해 주셔야 됩니다.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다. 그래서 여기까지 끝나면 그냥 단순히 자기 전달일 뿐인데 우린 지금 채용 그 면접이잖아요. 그러면은 마지막 작업이 하나 더 있죠. 바로 그 결과까지 해서 앞으로 이것이 새 직장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까지 설명이 나가야 되는 게 되죠. 그래서 1번, 2번 구체적 상황 묘사와 이로 인해 유익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자신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인정받는 단계라고 한다면
자, 그 보유한 역량을 가지고 새롭게 일하게 될 그 직무를 수행했을 때 나는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원리는 간단해요. 그래서 진솔한이란 뜻 있죠. 우리가 진솔한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. 그 진솔한은 쉽게 풀이하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유익한 결과가 어떤 게 나왔었는지를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행할 직무하고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.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역량이 더 뛰어나다. 이렇게 설득해 나가셔야 됩니다. 이거는 면접 질문에서뿐이 아니고 지원서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.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. 마음만 급하셔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구직자의 장점을 다 소개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.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본인의 장점을 색깔로 표현했을 때 파란색이면 파랗다라는 식의 하나의 흐름을 잡으시고 하나로 어떤 색깔을 내주셔야지 어떤 장면에서는 노랗다, 어떤 장면에서는 또 빨갛다, 어떤 장면에서는 뭐 초록색이었다 이렇게 욕심을 내시면 결국은 우리가 색을 다 합쳤을 때 어떤 색이 됩니까? 검정색이 되는 거. 색깔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본인의 색깔을 선명하게 낼 수 있는 이런 구체적 상황, 실제 있었던 지어내란 얘기가 아닙니다. 가공된 이야기는 상대방이 들었을 때 바로 알 수가 있고요. 그 가공된 이야기가 1차적으로 수용이 될지 몰라도 2차, 3차 질문으로 연결되면은 그 1차 질문이 가공된 이야기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있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구체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냈던 이 결과가 꼭 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. 작은 결과에도 좋아요. 예. 왜 작은 결과에도 상관없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. 그 지원자의 행위 특성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. 행위 특성. 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스케일이 큰 이런 결과를 자꾸 찾으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뭐 학창시절도 좋고요. 아니면 전 직장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든 아니면 일을 수행하는 업무 속에서든 본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그 과거 경험 안에서 구체적인 상황까지를 찾아내서 지금 이 지원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연결하는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해놓으시면 어떤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 별로 당황할 일이 없을 거고 그 전에 지원서 작성에서도 상대방 인사 담당자가 지원서를 읽기만 해도 뭔가 좀 매력적인 한번 면접을 보고 싶은 그런 지원자로 인상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보면서요.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볼게요. 감사합니다.